이동관. 예. 이동관 아직 뭐 지명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명이 지명은 안 안 됐죠. 됐는데 분위기로 보면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자 이동관 상황 근데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아마 지금까지? 지금 한상혁 그러니까 현 위원장의 지금 가처분 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근데 저는 인용이 될 것 같아요. 인용이 될 것 느낌이 같다. 약간 인용이 되고 나머지 자녀 임기가 보장되지 않겠냐. 난 그게 이제 합리적인 건데 네. 만약에 이게 기각되고 새로운 위원장 이제 가면 지금 보면 위원장을 이동관으로 하겠다는 건 굳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역대로 이런 지금 정부 고위 인사 인선을 보지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고위 인사에 지명이 되면 누구나 숨겨요. 이게 알려지면 이 고위 인사에 누락되거든요. 네, 실제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도 네, 옛날 조그만 자리긴 하지만 뭐 상임이사 이런데 얘기는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도리를 받거든요. 근데 이동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결국은 자기가 된 것처럼 얘기하고 결국 그거 문제가 생기니까 학폭 문제가 생기니까 그 학폭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해명도 처음에는 뭐 피해자 그 A라는 친구가 맞다 이동관의 해명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문제를 삼았던 하나고의 교사가 지금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에 있죠 지금. 예, 중국에 있는데 이제 휴직중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얘기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일단은 네. 그 당시에 김승유 이사장이 네. 단순히 이사장. 그냥 그 이동관은 김승유 이사장한테 상황을 파악하기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분 얘기에 의하면 야 그게 뭐 처리하는 게 뭐 능사냐 연말까지 네. 지켜주고 나중에 전학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결국은 이사 해임 요건도 돼요. 네. 해임 사건도 돼요. 네. 만약에 이게 이사장. 사실이면 과거에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무슨 선도인가요? 네. 선도위에서 전학 처분했다. 선도에 안 열렸어요. 근데 일단 그 위원회 자체가 안 열렸고 열렸어요. 지금 학폭위도 안 열렸고 네. 그리고 학폭위를 자동으로 열어야 되는 거와 관련돼서 얘기가 달라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은 결국은 학폭위가 알리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피해자라고 해서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선생님 얘기로 의하면 두 사람이 피해자 진술서를 썼고 네. 그 진술서 안에 2명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4사람이 지금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사람이 나는 합의를 했다는 거죠. 합의를 했고 네. 지금도 4월 달에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그렇게 건데 얘기하고 있죠. 나머지 3사람은 이제 어떤 거냐라는 거고 저는 이 중에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거짓말 이슈가 상당히 커질 거다. 과거에 뭐 닉슨을 낙마시켰던 네, 워터게이트 네. 사건도 워터게이트 알겠지만 거짓말이죠. 그 사실 자체의 문제보다는 닉슨의 거짓말. 닉슨이 초기에 거짓말을 했거든요. 본인이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 거짓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 컸어요. 근데 저는 이동관 의원 새로운 이제 지명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동관 사건의 본질도 거짓말에 있다. 과연 이 거짓말 이제 거짓말 했냐 이러면 저는 뭐 낙마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잠깐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제가 보니까 썸네일에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 우리가 2개를 안 다뤘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갑자기 여기서 다시 핵폐수로 넘어갑니다. 왜 또 자,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오염수를 마시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총리가 네. 그것이 그러니까 그 수치 같은 것이 네. 잘 되어 있으면 정상적이면? 정상적이면 마실 수 있다. 음용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 앞에 마신다는 것이 네, 아니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치가 음용의 그 음료 수치 정도로 정상적일 경우에 마실 수 있다. 그거 되게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거 마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신다는 게 네. 아니고. 그런데 네. 본인도 이제 살아야겠는지 진짜 마시라고 할 것이라고 했는지 앞에 전제를 깔았어요. 그런 얘기는 저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맞아요. 무슨 안전하면. 아니 이게 똥물이어도 이게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치가 된다. 그럼 저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깔고서 얘기한 그렇죠. 게 문제다. 전제를 깔았다는데 언론에서 저는 그게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그 얘기가 가장 먼저 들렸거든요. 그래서 네. 참 비열하구나, 비겁하구나 비겁하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언론에서는 앞에 이게 그건 뭐 딱 수치가 빼고. 정상적이면 마실 수 있다. 이게 조금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리고 네. 그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잖아요. 네. 이성만, 윤관석 네. 두 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논란이 많은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 발언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진짜 저는 한동훈이 덫을 놨다.
한동훈이 일부러 그랬다. 탄핵을 당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이 저는 당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탄핵을 당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물러나야 결국은 과거에 탄핵 일종의 윤석열의 그 행보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용을 근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라고 그런 발언을 얘기를 했죠. 했는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두 사람이 돈을 받고 돈을 줬다. 그러면 이 돈을 준 의원들이 20명이 있다. 근데 이 20명이 이분들의 표결을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 자리에 20명 중에 20명이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법에는 결국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20명이 지금 특정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특정되지도 의원들을 않았잖아요. 대상으로, 의원들을 대상으로. 근데 그 의원들 대상으로 이 안에 20명이 이 가부 표결을 하는 게 맞냐라고 하니까 일종의 무슨 사냥터로 아는 거죠. 이게 아니면 국회의 야당 의원들을 사냥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몰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특정하지도 안 됐는데 아직도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것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동훈 장관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 이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지. 저는 자기 개인 정보 했다가 MBC 압수수색하고 최강욱 의원실 압수수색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저는 이건 한동훈이 탄핵당하고 싶다. 저는 진짜 이건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발언을 이렇게 못한다. 무도하게 발언할 수 없다. 아니 예를 들면 피의 사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성만과 네. 그 윤관석과 관련돼서 의원과 관련돼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준 20명의 의원들이 여기 있는데 20명의 의원들이 이걸 표결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입법부에 대한 도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핵당하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희생 우리가 요즘에 뭐냐 피코라고 있어요. 피코. 요즘에 MZ 세대에 유행하는 말로 우리 딸이 맨날 그러거든요. 아빠 피코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거야.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뭔가 엄청나게 개인 정보를 엄청 털려서 뭔가 당한 게 있습니까? 저에게 첨언을 드리자면 말씀에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팬심이 그러니까 팬들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트리거가 뭐가 있어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팬, 노무현의 대통령에 대한 팬들은 항상 뭔가 피해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열망, 열정 자체가 같이 아픔으로 공감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에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무슨 맞아요. 팬들이 있는 것처럼 막 꽃다발이 맞아요. 있었다 이런 얘기 있다가 인지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여론조사에서도 다음 대선 후보를 어떻느냐라는 인지도에서 우리가 숫자로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한동훈은 또 조롱거리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맞아요. 편의점 간 네, 한동훈 해갖고 맞아요. 안동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 이번에 총선에 출마할 테니까 그냥 나오기 모양새가 안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뭔가 피해자 코스프레로 탄핵당하고 거칠게 탄압받고 싸우고 있고. 이러고 나와서 내가 싸우는 그 중심 선보장에 서겠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이미 한동훈은 저 사람은 까면 안 되는구나 그냥 제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노력하니까 그 노력 중에 과정 중에 또 하나로 조롱거리로 또 하나 남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표결을 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심증만 있는 거잖아. 물증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죠.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 있는 20명이든 30명이든 뭐 특정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표결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많은 법조인들이 실제 영장 실심상 가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사안을 가지고 보면. 그리고 지금 그 판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일종의 압수수색도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처럼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 구속영장이 실질심사 된 게 97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때도 이 검사들이 엄청 반항을 했거든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수사가 뭐 어떻게 늦어질 수 있고 막 그렇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피해자 일종의 그 뭐 가해자 피해자 범법자라고 하지만 인권이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도 실질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압수수색도 저는 조금 더 이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시간이 지금 금방 이렇게 시간이 갔어. 이렇게 시간 많이 간지 몰랐죠. 이경. 자, 이경 대표 부대변인한테 하고 싶은 말을 대표까지 하면서 이제 그만 얘기해. 너무 말이 많아 지금. 갑자기? 네, 갑자기. 웃음 알았어요. 포인트야, 웃음 알겠습니다. 포인트. 알겠습니다. 자, 이경 이동관 끝났어요? 뭐 상관없어요. 아무 말이나 이동관 해. 2분 안에 2분 동안 시간을 이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2분이 얘기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하세요.
아, 저한테요? 이동관 해도 돼요. 딱 이경 부대변인 비치니까 어. 1000명이 딱 돌파했네. 그러니까 역시 진짜 이거 실시간 김현성 1000명. 있을 때는 1000명이 안 되거든. 5점입니다. 갑자기? 아니 우선은 네, 이동관은 어차피 인사청문회 때문에 그 한상현 방통위원장의 임기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내정이 이미 됐고 그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학폭이 열리지 않았던 거 그 배경에 왜 윤석열의 핵심 검사들이 처음에 이제 그 서울지검에서 이걸 받았을 때 그 윤석열의 핵심 검사들이 왜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었냐? 처음에 이제 손준성 고발사주 검사가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나서 이제 이동이 됐을 때는 근데 누구였었더라? 김도균 검사. 김도균 검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때 2018년도에 중앙지검장 했을 때 그때 같이 있었던 차장 검사였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 관계자들 연관이 보이죠? 되어 있냐. 맞아요.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 갑니까? 32대 검찰총장이 거기에 이사장으로 갑니다. 너 웃긴 것은 15년도에 고발이 되고 16년도에 무혐의가 나왔는데 무혐의 내리기 한 달 전에 검찰총장이 이사장으로 갑니다. 이런 관계성에서 볼 때는 지금 연관된 사람들이 권력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윤석열 현재 대통령 그리고 MB 그렇죠. MB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 맞아요. 근데 충분히 이게 교육 학교를 서울시의 교육청이 고발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공소시효가 고발한 거죠. 25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공론화된 만큼 끝까지 정확하게 우리는 이것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합의했다고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합의는 한 명하고만 했습니다. 그렇죠. 한 명하고 한 것도 했어도 그 전에 학폭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문제는 반드시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합의했으니까 뭐 지금 잘 지내니까 이거는 말이 안 통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학폭 근절 못해요. 그럼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 발휘해가지고 합의 다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폭이 없어지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만 피해 당해요. 네. 그러면 그런 잘못된 세상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학폭은 합의했더라도 그 전에 있던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거의 한 50분이 좀 넘었죠. 제가 57분에 지금 57분에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늦게 시작했어요. 항상 늦게 오시니까. 뭔 소리? 그렇죠. 저희가 먼저 와 있었는데 교수님이 가장 늦게 오셨죠. 오늘 지각돌이, 지각돌이. 자 보라돌이 최진봉에 보이는 날이에요. 오늘 김현성 소장 그리고 이경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다음 주 화요일에 11시 5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